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박서연은 즉시 경영에서 물러날 것이며 나는 이 호텔을 다시 내 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박서연 씨는 이 호텔의 자금을 유용했고 VIP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 증거들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어머님, 그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저는 이 호텔을 누구보다 아끼고 남편이 경영하던 때부터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좌, 이체 내역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호텔 예산에서 당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진 금액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아이들은 할머니를 원망하며 평생 상처받을 거예요. 손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소른자들을 방패로 삼지 마라. 내 잘못이 그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김순자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서연 씨는 더 이상 이 호텔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경영에서 물러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하루 쉬기 위해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쫓겨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사망한 이후 호텔 운영은 며느리 박서연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지켜보는 위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삶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들어 순자 씨는 가끔 과거의 기억 속에 잠기곤 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웃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지만 순자 씨는 이를 추억에 잠기는 감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조용히 집에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때가 묻은 오래된 VIP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카드에는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의 로고와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손에 들고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은 내가 만들었던 그곳이구나. 아직도 내가 남긴 흔적이 남아있을까? 이전에 아들이 경영을 했지만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난 뒤에 지금은 며느리가 맡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어. 내가 만든 호텔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지. 순자 씨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VIP 카드를 손에 쥔 그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웅장한 외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내가 꿈꾸던 호텔이 맞아.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로비로 들어선 순간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순자 씨의 모습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VIP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 카드로 방 하나 예약하려고 합니다. 순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카드를 받아 든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VIP 전용 블랙카드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내 카드 맞습니다.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은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도난이라니요? 이 호텔은 제가 만든 곳입니다. 이 카드도 제 것이고요. 직원은 기가 차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을 호출하겠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억울한 마음에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제 카드입니다. 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에 출동한 경찰관은 직원들의 말을 듣고 당연히 할머니가 카드를 어디선가 훔쳤거나 주워 사용하기 위해 호텔에 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할머니를 무조건 체포해서 해운대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경찰서 형사계에서 형사 앞에 앉아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순자 씨는 당혹감과 억울함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이 호텔은 제가 평생의 열정을 바쳐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믿지 않으시다니. 형사는 냉정한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카드는 발행된 것도 몇 장 되지 않지만 상위 계층만 소지할 수 있는 블랙카드입니다. 할머니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카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어려움에 처한 순자 씨에게 힘내시라고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순자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으로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분명히 저의 카드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호텔도 제가 만든 곳이라니까요. 라고 말하였지만 형사는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 유치장에 넣어 버릴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할머니. 그러자 순자는 제 변호사 정연수 변호사님에게 연락해 주세요. 하며 기억하고 있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부탁하였고 이 말을 들은 형사는 어이없어하며 정연수 변호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연수 변호사가 급하게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VIP 카드의 진정한 소유주입니다. 그녀를 이렇게 불법으로 체포해서 연행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장 석방하시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경찰은 황급히 사과하며 순자 씨를 석방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문제는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당연히 불친절할 것이 뻔합니다.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호텔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직원들에게, 손님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고 가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단과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변호사와 함께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호텔에서 내가 도둑 취급을 받다니 이런 대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정연수 변호사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바로 호텔로 가시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순자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저 혼자 가겠어요. 혼자 가셨다가 무슨 봉변을 또 당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만든 호텔입니다. 설마 하니 또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호텔에 도착한 순자 씨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VIP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VIP 구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까 봤던 순자 씨를 알아보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치를 주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자 씨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네요. 손님을 이렇게 대하면 호텔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직원이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님,
누가 이런 차림으로 VIP 데스크에 오겠어요? 그들의 태도에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고객을 환대하고 고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손님들이 최대한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남루하다고 해서 손님을 경시하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은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직원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옆 소파에 가서 앉아 전화기를 꺼내 며느리 박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호텔로 와야겠구나. 할 이야기가 있다. 잠시 후 박서연 씨가 호텔로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호텔의 대표인 서연이가 갑자기 나타나자 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연이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그곳으로 가서 옆에 앉는 것을 보고 직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니?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서연 씨는 순자 씨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차림으로 자신을 꾸짖는 순자 씨가 직원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직원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호텔 경영에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리고 관여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연의 말투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몸에 배인 자존심과 우월감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순자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단순히 내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야. 이 호텔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곳이야. 그러나 서연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어머님이 자꾸 오시면 고객들이 보면 호텔의 수준이 떨어져요.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몸에 배어있는 우월감과 높은 자존감은 그 어떤 말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서연 씨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씨는 로비에서 쫓겨나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런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차로 돌아온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주주 긴급 총회를 열겠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정연수 변호사는 그녀의 결심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을 무시한 호텔 직원들과 며느리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겠어. 이 호텔은 내 삶이고 내 이름이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씨는 단호한 결심으로 긴급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정연수 변호사가 차 안에서 그녀와 함께 증거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서연 씨의 횡령과 위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박 대표님께서 VIP 고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직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호텔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순자 씨는 주주들과 주요 경영진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요즘 호텔 평판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녀가 회의실 중앙에 자리 잡자 웅성거림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서연 씨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 회의를 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호텔 운영에 여념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괜히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순자 씨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행위로 인해 호텔의 명성과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연 씨의 횡령과 위조 행위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주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박서연 씨는 호텔 예산에서 수십억 원의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또한 내 지분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하려고 시도한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주주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텔 운영이 이런 상태였다니 믿기 어렵군요. 그러나 서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자들을 들먹이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이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경영에서 물러나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순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 호텔은 고객과 직원들, 그리고 주주들의 신뢰로 세워진 곳이다. 내가 한 행위는 그 신뢰를 배신한 것이다. 서연 씨는 말을 돌리며 순자 씨의 건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게 되면 경영은 엉망이 됩니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치매라는 이유로 이 호텔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렇다면 잘 들어라. 내 기억은 때로 흐릿할지 몰라도 이 호텔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호텔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호텔 운영을 도와왔습니다. 제 경험과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큼 이 호텔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순자 씨는 서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과 함께 호텔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그 경험을 사적으로 악용하며 신뢰를 저버린 것도 사실이다. 순자 씨를 보좌하고 있던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회장님은 현재 호텔 주식의 51%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는 회장님의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씨의 발언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서연 씨는 즉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호텔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너를 이곳에 둘 수 없다. 서연 씨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주주들에게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순자 씨는 주주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로 그녀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순자 씨는 호텔 로비로 내려오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거야. 이 호텔은 내 손으로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며느리를 해고한 후 김순자 씨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호텔 운영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나서서 완전히 바꿔야 해. 주주총회에서 며느리를 해고한 후 김순자 씨는 단호한 결심으로 호텔 운영을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박서연 씨는 해고,
후에도 순자 씨를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다시 어머니의 신뢰를 얻어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순히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호텔의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자 서연 씨는 손자들을 들먹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손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랐는지 잊으셨나요? 제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원망할 겁니다. 어머니가 손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손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잘못을 덮어줄 이유가 되진 않아. 너의 행동이 손자들에게 더 큰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너가 VIP 고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집안에 먹칠할 것 같아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다. 더는 나를 흔들어 보려 하지 마라. 서연 씨는 속으로 매우 크게 놀라며 창피스러움이 온몸으로 전해왔지만 고개 숙여 내색하지 않고 결국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끝내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순자 씨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다르다. 그 점을 너도 알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호텔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호텔 내 모든 직급의 직원, 특히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고객 응대나 업무 수행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보이는 직원들은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관리직 직원 중에서도 책임감 없이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이들이 다수였고 순자 씨는 그들을 한 명씩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이 호텔의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결국 관리직과 실무직 직원들 중 절반 가까이가 해고되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에게는 이전보다 2배의 업무가 배당되었습니다. 관리직은 회의나 보고뿐 아니라 현장을 직접 돌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고, 실무직 직원들은 자신의 담당 구역뿐 아니라 다른 구역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당신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는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전부를 걸고 있다. 당신들도 그만한 각오로 일해 주길 바란다. 엄격한 개혁이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불친절했던 서비스는 개선되었고, 남은 직원들은 높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리직 직원들이 현장을 돌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자 고객 만족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고객들은 호텔의 변화에 감탄하며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 호텔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전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네요. 예전엔 관리직이 손님들하고 거의 소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나와 도와주니 훨씬 좋아요. 순자 씨는 VIP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호텔이 다시 여러분의 기억 속 최고의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텔은 점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며 예전의 영광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개혁의 성과를 확인하며 직원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호텔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그녀의 말을 지지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호텔 로비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호텔은 다시 한번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었다. 이제야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되찾은 것 같구나.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씨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은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